달에 한 번씩 해외에 연결하죠. 여기는 식량 위기 현장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을 전해주는 식량 위기 해결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발렌타인데이 때 전 세계 외신이 뽑은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이러다 초콜릿도 사치품 되는 거 아니야? 네, 초콜릿의 원료 코코아의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일대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코코아 가격이 2배 폭등했잖아요. 이럴 때 저희의 질문은 코코아 농사도 힘든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카메룬 현지에서 식량 위기 해결을 돕고 계신 전문가죠.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의 조준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카메룬이다 보니까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신다면요. 예, 한국에 계시는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코피아 센터 소장 조준현입니다. 한국은 5월에 퇴근 시간이겠지만 이곳은 한국보다 8시간이 늦은 오전 11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온도는 낮에는 34도에서 36도, 밤에는 24도 정도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중부 지역에서도 수도인 야운데는 건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소우기라 부르는 3월에서 7월까지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비가 내리며 대우기 때는 매일 비가 한 번씩 1시간 정도 내리는 그런 날씨를 보입니다. 아하,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소우기, 대우기가 있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초콜릿 원료 나눠져 가격, 있습니다. 네네. 초콜릿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코아, 카카오 가격이 폭등한 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소장님? 아마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농산물들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일부 보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일은 바나나도 기후변화로 50년 뒤에는 재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카메룬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코코아 생산국이며 코코아는 국가 농산물 수출 수익의 약 15%를 차지하면서 국가 빈곤 완화 전략의 핵심 농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카메룬의 연평균 기온이 0.9도씩 상승하고 2050년까지는 2.5도씩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우 패턴 변화로 전통적인 우기가 불분명해지면서 강우량이 최대 20%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겉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기후에 민감한 극도로 민감한 작물인 코코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는 병해충 증가, 수확량 감소, 토양 황폐화 같은 문제가 심화시키고 일부 지역에서 수확량의 40%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제 코코아 수출량의 감소로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룬의 코코아 농민들만 단순한 기후 위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기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예전에는 예측 가능한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릴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불규칙한 날씨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비는 늦거나 아예 내리지 않고 열기는 토양을 태워버리며 해충은 계절을 넘어서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는 단지 코코아 수확량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메룬 전역 농촌 경제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농작물을 짓는 방식이 지금 흔들리면서 카메룬 전역 농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요. 소장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곳 카메룬도 예외일 수가 없이 사람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그 정도가 점점 더 크고 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닌 카메룬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북부의 줄어든 수확량에서부터 해안 도시의 갑작스런 홍수에 이르기까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시민들의 일상, 생계 그리고 불안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헬 지역의 북부부터 열대기후의 남부까지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카메룬은 기후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불규칙한 강수 패턴, 기온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우 변화에 따른 농사 주기가 불안정해지고 고온과 생태계 불균형으로 생산성이 약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비자들의 생활고 및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결국 다시 소비 위축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점점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뿐만 아니라 작게는 취약한 생활 환경에서 매일 필요로 하는 생활 용수 부족, 집중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 및 농경지 침수, 각종 질병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직접 겪었던 어떤 기후 변화의 상황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카메룬 이전에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을 조금씩 경험한 적이 있지만 막상 실제 카메룬에 와서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막, 황무지와 먼지 나는 도로, 그리고 원시 부족을 떠올리게 되는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기후와 환경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바나 기후대인 카메룬 북부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를 벗어나면서 대부분 울창한 숲이 우겨져 있는 길을 달리게 되는데 가끔은 쏟아지는 폭우에 작은 홍수를 만나 차량에서 내려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때는 차량을 포기하고 트랙터에 운반차를 연결해 타고 사업지에 간 적도 있습니다. 카메룬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환경이 주어지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강우량이 많은 곳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우기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비가 내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인가로 사라져 비를 피하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모여들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직 짧은 기간이라 기후변화를 크게 느낄 수 없지만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곳도 전과 달리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카메룬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음.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상황에 피해가 있다면은 카메룬의 식량 문제는 지금 어떨까요? 카메룬 국토 면적은 한국의 5배, 농지 면적은 6배이지만 인구는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3년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GDP 중 농업 비중은 17.3%로 주요 작물은 생산량 기준 카사바, 가공용 바나나, 파모일, 옥수수 등이며 축산 부분에서는 닭고기와 쇠고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국민소득 1인당 GDP는 1,736불로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코코아, 목재, 금 등이며 쌀, 의약품, 밀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통계 자료가 없거나 오래된 자료들이라 정확한 식량 문제를 알기는 어려우나 1919년 기준 현재 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16%가 식량난에 처해 있고 현재 쌀, 우유, 생선 및 밀가루 등은 대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프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메룬 역시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쌀 소비가 늘면서 벼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룬 농업부의 주 농업 정책은 식량 안보로 벼 작업 자족이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2년 FAO 자료에 따르면 연간 쌀 소비량은 24kg, 공급량은 21만 톤에 비해 요구량 72만 톤을 감당할 수가 없어 쌀 소비의 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30년까지 75만 톤을 생산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여건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은 카메룬의 주요 주식이지만 주요 소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주로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0%쌀 관세를 면세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쌀 개발을 위한 카메룬 국가 전략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쌀, 우유, 생선, 밀가루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먹거리를 의존하고 있는 거고, 원유, 석유 제품, 카카오, 목재, 금을 수출한다는 건 카메룬이 산유국이란 얘긴데, 기름이 나도 쌀이 부족하면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명 중에 3명이 지금 네. 식량난을 겪고 있는 거네요.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뭐 코피아 센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코피아 센터에서는 어떤 해법을 찾고 계신가요? 카메룬 센터에서는 우선 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벼는 카메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 환경 등 여러 조건들이 벼 재배에 쉽지 않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나라별 코피아 센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벼 생산 증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 카메룬의 경우도 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량 종자 보급종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시풀을 운영하면서 신품종 소개와 함께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필요시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자 생산성 향상 등 카메룬 정부 및 여러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필요한 기술을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문가와 연결하여 과제를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룬의 식량 자급 또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로 가서 지금 국제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든 일이나 보람 있었던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에게 좀 하나 얘기해 주신다면요. 작년 2024년 9월 말에 미국 카메룬 센터 사무실을 연 이후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자랑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차로 꼬박 5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출장지에서 품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오래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자랑할 만한 새마을 운동에 차관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대 이상으로 부서진 다리를 수리하고 종자 생산 사업에 의지를 보인 주민들에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번 출장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좁은 다리를 지나가다가 결국 차량이 빠져 혼이 난 적이 있어 우선 도로 보수부터 제안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보수해서 어린아이, 특히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지나다니던 여성분들 포함 모든 주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다리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변화되는 생활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힘들겠지만 코피아 센터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시작을 해야만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준비를 하면서 며칠로 MOU를 체결하고 벼 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에서 필요한 다리부터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기 시작하셨던 거네요. 그래요. 정말 이것 말고도 보람 있는 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빌어서 오늘의 기후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고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빈부의 공평하지 못한 극적인 부분들을 매일 처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태어난 곳이 아프리카고 피부색이 거물 뿐인데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삶에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공무원, 국민성을 너무나 쉽게 탓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지구 다른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맛있는 것,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무심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환경 파괴로 인해 본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기후변화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들이 사는 환경을 함께 나눌 수 없고 또한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은 기부와 계속된 관심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나 대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주 원인은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그 대가는 대부분의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의 가난한 농민과 일반 서민들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빙하가 녹고 계절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가뭄과 폭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노출되는 그런 거대한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이곳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온도 상승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현상을 넘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인류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의 기후에서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해야 될 결론을 소장님께서 이렇게 쫙 다시 정리를 해주신 듯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 또 소장님과 가까운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가요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투 셀러스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투첼로스의 베네딕투스 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저도 좋아합니다. 이 음악.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카메룬 센터의 조준현 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